그 다음에 이제 기여형을 보고 정리할게요. 확정 기여형은 뭐냐? 기여금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기여금. 즉, 금융기관 있고, 회사 있고, 근로자 있는데, 자, 이 제도는요, 회사는 사전에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다 정기적으로 적립합니다. 즉, 이제 얘가 이제 무슨, 저처럼 급여가 확정이 되긴 했겠지만, 돈을 금융기관에다가 이 사람 명의의 계좌로 넣어주는 거야. 근데 전액을 다 넣어, 전액. 전액을 다 집어넣고, 여기 같으면 1,000만 원 다 집어넣어. 각 직원별로. 그리고 이 운영의 주체가 얘야, 얘. 이제 얘 건 거야. 그래서 본인이 무슨 상품에 가입할지는 이 금융기관에 무슨 상품에 가입할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된 그 회사의 기여금을 전액 다 내주는 거야. 그래서 확정 기여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운영 주체인데 이게 잘 되면 플러스가 나면 운영 수익이 올라가죠. 올라가면 정해진 금액보다 내가 더 많이 받는 거고 잘못돼서 떨어지면 적게 받는 거야. 하지만 회사가 내야 될 돈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냥 확정됐어요. 기여금이. 회사의 기여금, 분담금이 확정이 됐더라. 이런 걸 보고 확정 기여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회사가 기여금을 납부하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현금 나갔잖아요. 현금 1,000만 원 전액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그냥 퇴직급여예요. 바로 퇴직하는 것처럼 비용 처리해버려요. 쟤처럼 자산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게 확정 기여형의 회계 처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퇴사가 일어나면 이제 회계 처리가 없어요. 이미 다 퇴직금 지급했잖아. 퇴사하면 지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됐으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이 생기는 거고 운영이 잘못되면 저 사람보다 더 적게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읽어볼게요. 확정 기여형 보시면 회사는 사전에 정해져 있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장래의 퇴직금이 달라져요. 1,000이 될 수도 있고 1,200이 될 수도 있고 근로자의 운영 성과에 따라 확정 급여형에서 저기서 받는 퇴직급여 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방식은 똑같잖아요. 일시금 받거나 연금 받거나. 근데 주체가 회사. 그러니까 회사니까 회사가 자산 처리하는 거고 내게 아니잖아. 퇴직금은 그냥 바로바로 다 준 거야. 그냥 다 비용 처리해요. 이름만 보면이 급여형이니까 아 퇴직급여 처리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정반대로 돼 있어요. 퇴직 이게 결정이 된 거야. 이게 퇴직급여. 그래서 회사가 내주는 것은 자산 처리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에 회계 처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는 그냥 퇴직급여 처리하고 끝이고 더 이상 일이 없고 회사가 부담한 이 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계상하고 돈 금액만큼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감소하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빼라. 얘도 똑같잖아요. 얘도 그만큼 의무가 줄어드니까 회사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뭐 1,000만 원 있으면 얘처럼 700을 내줬잖아. 그러면 보세요. 위치상으로는 왼쪽이잖아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보고할 때는 요 퇴직금 지급 의무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해서 700 여기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쟤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보고하시래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 내용이고 위에 쪽에 올라가서 다시 읽어볼게요. 한 네 번째 줄 정도 되죠. 기업이 확정 기여형을 여기부터 하네요. 확정 기여형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해서 기업이 납부해야 할 이 기여금을 곧바로 퇴직급여로 처리하시고 인식하라는 얘기는 기록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을 설정하셨으면 기업의 연금 부담금을 무슨 이름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계상하십시오. 응? 여기 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뭐 수수료 빠지면 비용 빼고. 그 다음에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어떻게 보고하냐면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인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퇴직연금 미지급금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 아니가 빼고 여기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하시래.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을 초과하더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0인데 여기가 3,000이냐? 그럼 마이너스로 보고할 수는 없잖아. 넘치는 금액은 이쪽으로 보고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아주 좀 특수한 거죠.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원래 얘 밑에서 빼는 형태로 보고 하는데 이거보다 얘가 더 커. 그런다고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2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넘치는 것은 저쪽으로 어쩔 수 없이 자산으로 보고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 자, 이제 사례는 아주 간단해요. 시험에 나오는 정도는 이 사람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기여금을 냈어요. 근데 확정 기여형이잖아. 기여형. 그럼 뭐야? 돈 내보내고 그냥 퇴직급여 처리하면 끝이야. 이게 답이고. 두 번째는 확정급여형이에요. 확정급여형이야? 연금 부담금 냈다고? 그러면 돈 내보내요. 현금하고 뭐라고 이름을 진단다고? 퇴직연금이야. 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처리하면 끝이에요. 혹시 일부 보험회사에 사업비가 들어있다면 그걸 뺀 걸 비용 처리하시는 게 아까 저기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응? 그래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이제 다시 뒤에서 배우실 거고요. 몰라도 되는데 이 퇴직연금 또 미지급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진짜로 이제 퇴사를 하면 얘는 회계 처리가 없다고 그랬죠. 이미 다 퇴직금 처리했어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이라면 이 상황인데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퇴사를 하면 일단 저기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충당금 설정하면 퇴사하면 퇴직급여 충당금도 갖다 쓰잖아요. 설정했잖아. 일단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저기로 보면 1,000만 원짜리로 가정을 하면 1,000만 원 없어요. 그리고 돈 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거 주려고 퇴직연금에 가입했잖아.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러니까 여기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전액 다 넣지 않았으면 한 700 정도 이렇게. 근데 이게 운용수익이 커졌다고 800 그러면 내가 진짜 줘야 될 금액이 좀 줄어드는 거지. 300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몰라도 되는데 이것은 이 회계 처리는 직원이 일시금을 선택했을 때야. 나 같아 저는 환급은 다 받을게요. 근데 연금의 형태를 선택하라면 뭐가 또 복잡해져요? 연금은 띄엄띄엄 받게 되잖아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없어지는 건 똑같고요. 몰라 되는 겁니다. 시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운용자산을 바로 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처리하냐면 퇴직연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퇴직연금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만들어. 부채. 그래서 나중에 연금 형태로 조금씩 갚아가면 타가면 이 부채 없애고 돈 주고 없애고 돈 주고 이렇게. 이런 회계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요 이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왜 퇴직연금 미지급금 또 뭐냐? 네? 그러면 이제 이 연금 운용 자산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연금 운용 자산도 없어고. 이거는 관심 이제 끄시고. 그러니까 아주 뭐 꼭대기 급수에 가서도 거의 다루지 않는 회계처리니까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차감한 항목인 퇴직연금 운용 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하면 퇴직연금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또 생겨서 여기에서 이렇게 차감한 형태로 하나 더 있더라라는 거를 잠깐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한 거니까 이 회계처리는 다 무시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급여형이냐 기여형이냐에 따라서 연금 부담금 납부할 때 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이면 그냥 퇴직급여 이렇게 회계처리한다는 것만. 그 이후에 퇴사가 일어나서의 회계처리는 지금 설명을 드려도 머리 아픈데요. 정말 이제 꼭대기 급수에 올라가면 다루긴 다뤄야 돼요. 근데 이 회계처리가 그냥 들어만 듣고 잊으세요. 이 회계처리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퇴직급여를 100% 설정하는 것도 세법이 인정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정하지 말래. 근데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다 설정하래. 설정하고 이제 두 가지의 방향으로 회계 처리들이 바뀌어요. 세법을 회계학을 그대로 따라갈 거냐 아니면 세법에서 정한 또 다른 회계 처리가 있어요. 저렇게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우리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있지만 퇴직연금 충당부채도 있어. 그걸 또 다시 설정하고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인 조정 가서 배우실 거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뒤에 부채에서 배울 건데 퇴직연금 미지급금은 뭔지 몰라도 그냥 이 사람이 연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회사가 다시 부채를 잡아놓구나. 그래서 나중에 조금씩 없애거나 이런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어요. 너무 많은 것을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냥 나머지 다 잊으시고 꼭 중요한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4번. 회사는 전 임직원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확정급여형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습니다. 5번.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이자 3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당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연금에 대한 운용수익이 잡혔으니까 해당 자산인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그대로 늘려주고 그 벌어진 차이는 원칙적으로 더 정확한 명칭은 퇴직연금 운용수익이겠죠. 그의 이름이 가장 비슷한 것은 이자 수익밖에 없으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여섯 번째, 당사는 제조공장 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대비해서 금융기관에 확정기여형 나왔네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850이 통장에서 나갑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그런데 공장 직원이죠. 그러니까 800번대에 퇴직급여 처리하시고 돈은 보통 예금에서 나갔네요. 7번. 영업부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합니다. 1000만 원을 통장에서 내보내는데 이 금액에는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전체 1000만 원을 납부를 하지만 이게 그 금융기관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니까 그걸 뺀 나머지만큼이 퇴직 확정기여형이죠. 퇴직급여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차변에 영업부니까 800번대의 퇴직급여를 찾고 쭉 내려가서 806번의 퇴직급여. 근데 이게 1000만 원이 아니고 운용수익이 포함됐으니까 50만 원을 줄여가지고 이 50만 원은 금융기관에 수수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묶어서 모두 다 보통 예금에서 나가네요. 여덟 번째, 주식회사 서울에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만기가 22년이고 기간이 기네요. 시장성은 없고 1000만 원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취득합니다.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현금으로 지급됐어요. 이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니까 이름은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고 그 중에 투자 자산 쪽에 있는 만기 보유 증권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수수료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만 유일하게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원가는 다 자산의 원가에 더합니다.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를 하시고 수수료는 별도로 현금으로 나갔대요. 현금으로 5만 원 빼고